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손자 결혼 보고 죽는 것. 하지만 손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내가 나서서 귀여운 손자 결혼시키자. 할머니의 손자 결혼시키기. 우당탕탕 대작전.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손자 민준이가 벌써 38이에요. 38. 키는 크지. 얼굴은 잘생겼지. 회사도 다니는데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해요. 안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연애를 안 한대요. 저번 주에 물어봤어요. 민준아, 여자친구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할머니, 바빠서요, 바빠서. 에구, 답답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할미가 직접 나서야겠다고요. 제가 죽기 전에 손자 결혼식은 꼭 봐야죠.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손자 결혼시키기 대작전입니다. 할머니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셨죠. 경로당에는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김할머니, 이할머니, 최할머니. 모두 손주 걱정에 머리가 하얗게 센 분들이죠.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우리 민준이가 38인데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러자 친구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요즘은 예전처럼 중매쟁이 아줌마도 없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할머니가 젊었을 땐 동네마다 중매를 서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런 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최할머니가 손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으로 만난다는 거였죠. 휴대폰으로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본다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한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터넷, 그거다. 하고 무릎을 탁 치셨죠. 친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일단 도전해보자고. 배우면 되지. 겁부터 먹지 말자고.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박순자 할머니의 SNS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로당으로 향하셨죠. 마침 그날은 대학생 봉사자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근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경로당에 봉사활동을 옵니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것도 도와드리는 거죠. 그날은 22살 된 지은이라는 여학생이 왔습니다. 밝고 친절한 학생이었어요. 할머니는 기회다 싶으셨죠. 지은아, 할머니 좀 도와줄래? 할머니가 말씀하시자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나도 젊은 사람들처럼 인스타그램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은이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와, 할머니 대단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할머니와 지은이의 인스타그램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 먼저 앱을 다운받아야 해요. 여기 이 보랏빛 카메라 모양 보이시죠? 이게 인스타그램이에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어디? 카메라? 아, 이거. 네, 맞아요. 이제 여기를 눌러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아이디를 만들어야 해요. 아이디가 뭔데?
할머니가 쓰실 이름이에요. 영어로 써야 하는데 할머니는 영어로 그랜마 그란매예요. 그랜마? 나도 그랜마가 될 수 있어?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그랜마세요. 할머니가 영어로 그랜마예요. 할머니 성이 박씨니깐 그래서 그랜마, 박그란마 팔. 어때요?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서 한자 눌러보니 누군가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벌써 누가 쓰고 있대. 한 발 늦었네. 할머니. 그럼 숫자를 넣어볼까요? 1, 2, 3, 4를 붙이면 됐어요. Grandma Park 1234. 할머니는 지은이와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 인터넷 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비밀번호 만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누군가 쓰고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손자 이름으로 도전하기로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 이름부터 적었습니다. 하지만 영어와 숫자, 특수문자를 섞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죠. 요즘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우리 때는 그냥 이름만 쓰면 됐는데. 지은이가 웃으며 도와드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만들고 종이에 크게 적어서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 지갑에 넣어둘게. 다음은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증명사진을 꺼내셨어요. 작년에 찍은 사진이었죠. 지은이는 사진을 보더니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딱딱해요. 인스타그램은 자연스러운 사진이 좋아요. 자연스러운 사진이라는 게 뭔데? 웃고 계신 모습이요. 제가 지금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치즈. 할머니는 활짝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도 만족하셨습니다. 어머! 나 이렇게 웃고 있었어. 괜찮은데?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요, 지은 학생. 지은이는 1시간 넘게 할머니께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 올리는 방법, 글 쓰는 방법, 해시태그 다는 방법까지요. 할머니는 공책을 꺼내서 하나하나 받아 적으셨어요. 사진 올리기 아래 버튼 누르기, 해시태그 표시 쓰고 단어 쓰기, 좋아요 하트 모양 누르기. 할머니는 학생처럼 열심히 필기하셨습니다. 지은이가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배우려는 마음이 대단하세요. 에이, 손자 결혼시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지은아. 내가 우리 며느리 됐으면 좋겠다. 지은이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 애기예요, 할머니. 봉사활동 시간이 끝나고 지은이가 가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궁금한 거 있으면 경로당에 메모 남겨두세요. 다음 주에 와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며느리는 너 같은 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은이가 알려준 대로 이것저것 눌러보고 연습하셨죠. 실수로 이상한 사람을 팔로우하기도 하고 엉뚱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할미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 젊은이들 못지않아. 손자 민준 씨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죠.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숨도 제대로 안 쉬고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큰일 했다. 민준 씨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큰일이요.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니가 인스타그램 시작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이요? 그래. 너 결혼시키려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만난다며? 할머니도 따라가야지. 민준 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벌이실지 뻔히 보였거든요. 요즘 들어 부쩍 결혼 이야기를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하니 할머니의 꿍꿍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설마 저 때문에 인스타그램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럼 너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려고. 민준아, 내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니? 할머니가 팔로우 할게. 민준 씨는 깜짝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안 알려드릴래요. 왜? 할머니한테 숨길 게 뭐 있어? 할머니,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가끔 엉뚱해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조금 서운하셨어요. 이상한 짓. 할머니가 손자 결혼시켜주는 게 이상한 짓이야? 그게 아니라 에이, 알았어. 그럼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할머니, 그게 더 걱정되는데 할머니? 할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또 무슨 일을 벌이시려는 거야? 회사 동료들이 물었죠.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저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셨대요.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대단하신데?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인스타 하시는 분 많지 않은데. 하지만 민준 씨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일을 벌일지 뻔히 보였거든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인스타그램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설마 내 사진을 올리시진 않겠지? 아니야, 할머니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민준 씨의 불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인스타그램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은이가 알려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유튜브에서도 배우셨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에 알려준 거였죠. 할머니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 사용법 검색하면 영상이 많이 나와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보였어요. 젊은이가 나와서 천천히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는 공책을 꺼내서 또 필기를 하셨어요. 해시태그는 우물 정자 같은 거 쓰고, 좋아요는 하트 모양 누르고, 스토리는 24시간만 보인다. 할머니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적으셨습니다.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처럼 말이에요. 영상을 5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멈춰서 또 보고 또 봤어요. 이론 공부가 끝나자 할머니는 실전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옆집 김할머니가 경로당에서 화투 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려봤어요. 김할머니가 야, 내가 언제 찍으라고 했어. 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연습이야, 연습 하며 웃으셨죠. 저녁에 끓인 김치찌개도 찍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어 보였거든요. 사진 아래 글을 썼어요. 오늘 저녁 김치찌개 맛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지은이가 해시태그를 많이 달수록 좋다고 했거든요. 해시태그 김치찌개, 해시태그 맛있어요. 해시태그 손자 결혼시켜주세요.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할머니의 첫 게시물이 세상에 나온 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니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결혼시켜주세요는 좀. 할머니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손자 결혼시켜달라는 게 왜 이상한 건지 이해가 안 갔죠. 뭐가 이상해? 내가 손자 결혼시키고 싶다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게시물을 보긴 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좋아요도 몇 개 달렸거든요. 할머니는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일주일 동안 할머니는 계속 연습하셨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사진도 올리고, 동네 꽃집 꽃 사진도 올리고, 슈퍼에서 산 과일 사진도 올렸어요. 매번 마지막에 해시태그 손자 결혼시켜주세요를 붙이셨죠. 사람들은 그 해시태그를 보고 웃었지만 할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보면서 연습하시는 할머니를 옆집 할머니가 봤습니다. 순자야, 밤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인스타그램 공부해. 손자 결혼시킬 거야. 에휴, 그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손자 위해서라면 뭐든지 배울 수 있어. 할머니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73세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손가락도 작고 엉뚱한 곳을 누르고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영어 단어는 더 어렵고.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수로 모르는 사람을 팔로우하기도 하고 엉뚱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지은이에게 물어보며 하나하나 배워나가셨죠. 일주일 후 경로당에 온 지은이가 할머니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게시물을 벌써 10개나 올리셨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뿌듯해 하셨어요. 호호호. 할머니가 열심히 했지. 근데 할머니, 이제 손잡은 사진 올리실 거예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근데 사진이 없어. 그럼 손자분한테 사진 받으세요. 민준이가 줄 것 같아? 안 줄 거야. 직접 찍어야 해. 그렇게 할머니의 다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자 프로필 사진 촬영 대작전이었죠.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손자 민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 씨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피곤해서 낮까지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전화를 받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주말에 시간 있지? 민준 씨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물으실 때는 항상 무언가를 부탁하실 때니까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우리 공원 좀 나가자.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산책이요? 할머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회사. 맨날 회사만 다니니까 결혼을 못 하지. 민준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민준아, 할머니 부탁이야. 응. 딱 한 번만 토요일 오전에 한강공원으로 나와. 한강공원은 왜요? 가서 알려줄게. 할머니 말도 안 들어줄 거야?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약한 손자였거든요. 알겠어요. 할머니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우리 손자 착하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토요일 아침 민준 씨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한강공원 입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그 가방은 뭐예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찍어야지. 민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왜 한강공원으로 오라고 하셨는지 말이에요. 할머니, 설마 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그럼 손자 자랑 좀 해야지.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잘생겼는데. 할머니, 진짜 싫은데요. 에이, 한 장만, 딱 한 장만 찍자. 응. 민준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한 장만은 절대 한 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벌써 휴대폰을 꺼내 들고 계셨으니까요.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나무가 있는 곳으로 민준 씨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기 서봐. 아니다. 저기 나무 있는 데로 가봐. 민준 씨가 나무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었어요. 자, 나무에 기대서 서봐. 그래. 그렇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을 확인하신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건 너무 뻣뻣해. 자연스럽게 좀 해봐. 자연스럽게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요. 아니야. 저기 하늘 좀 봐봐. 하늘. 민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또 셔터를 눌렀어요. 이것도 이상해. 턱이 너무 보여. 민준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됐어. 이제 웃으면서 걸어봐. 웃으면서 걷는다고요? 그래. 행복한 척. 여자들이 밝은 남자를 좋아한대. 3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50장이 넘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벤치에 앉은 모습, 강을 바라보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할머니는 계속해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셨어요. 민준아, 요즘은 말이야. 취미생활하는 모습이 좋대. 제 취미는 집에서 게임인데요. 안 돼. 밖에서 하는 걸로. 할머니는 자전거 대여소로 민준 씨를 끌고 가셨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타는 모습을 찍으려는 거였죠. 민준 씨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오랜만이라 조금 흔들거렸어요. 할머니가 그래. 그렇게. 자연스러워. 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준 씨가 균형을 잃고 자전거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하셨어요. 에휴, 자전거는 안 되겠구나. 다음으로 할머니가 민준 씨를 데리고 간 곳은 강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커피 마시는 사진 찍자. 할머니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지적인 남자는 커피를 마신다고 했어. 할머니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이번에는 할머니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래, 이거야. 지적인 남자. 2시간 동안의 촬영이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에 100장이 넘는 사진을 저장하셨어요. 민준 씨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바로 경로당으로 향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손자 사진 좀 보세요. 할머니는 휴대폰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00장이 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어두워. 이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표정이 굳었어. 최할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할머니가 사진을 자세히 보셨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커피를 들고 잡지를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 이 사진으로 하자.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제일 잘 나왔어.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드디어 준비가 다 됐구나. 이제 게시물을 올릴 시간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손자 소개 게시물을 올릴 때가 왔거든요. 할머니는 책상에 앉아 종이를 꺼내셨어요. 무슨 글을 쓸지 미리 연습해 보려는 거였죠. 우리 손자 소개합니다. 이건 기본이었습니다. 나이는 38살. 숨길 필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써야죠.
직업은? 할머니는 민준 씨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셨어요. IT 회사에 다닌다는 것만 아셨죠. 그래서 컴퓨터 하는 사람이라고 쓰기로 하셨습니다. 성격은? 이건 자신 있었어요. 착함, 효자. 우리 손자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장점은?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하셨어요. 민준 씨가 요리를 잘하나?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는 해먹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요리 잘함이라고 쓰셨습니다. 괄호 안에 작게 라면, 계란 후라이라고 추가했다가 지우셨어요. 취미는? 이것도 고민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진짜 취미는 게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쓸 순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강공원에서 잡지든 사진을 떠올리며 독서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작 예정도 추가했어요. 연봉은? 이건 비밀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정확히 모르셨고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민준 씨가 싫어할 것 같았어요. 많은 비밀이라고 쓰셨습니다. 종이에 다 적고 나서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먼저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사진 3장을 골랐어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 다음 종이에 적어둔 내용을 천천히 입력하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요. 우리 손자 소개합니다. 나이 38세. 직업 회사원 컴퓨터 하는 사람. 성격 착함, 효자. 장점 요리 잘함, 청소 잘함. 취미 독서, 운동 시작 예정. 연봉 많은 비밀. 외모 사진 보세요. 좋은 며느리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손 이모티콘을 넣으셨어요. 지은이가 알려준 거였죠.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많이 달았어요. 해시태그 손자자랑, 해시태그 결혼해주세요, 해시태그 38세, 해시태그 좋은 남자, 해시태그 착한 남자, 해시태그 며느리 구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올리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이셨어요. 이게 맞나? 민준이가 화내진 않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손자 위해서 하는 일인데. 괜찮아. 할머니는 올리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뭔가 변화가 있겠거니 생각하시면서요. 하지만 할머니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가시는데 휴대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알림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휴대폰이 고장 난 줄 아셨어요. 어머, 이게 왜 이래? 휴대폰을 확인하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알림이 수백 개나 쌓여 있었거든요.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하나, 둘이 아니라 수백 개가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손자분 괜찮으신데요? 우리 할머니도 이러셨으면. 효자시네요. 응원합니다. 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요. 좋아요는 이미 3,000개를 넘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겨우 8시간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바로 경로당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제 인스타 좀 보세요. 친구들이 할머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모두 놀라셨어요. 이게 뭐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봤어? 좋아요가 3,000개라고? 세상에. 댓글 좀 봐. 다들 응원한다고 해.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도 신기해했어요. 70대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 그 시각 회사에 출근한 민준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민준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동료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야, 민준아. 너 할머니 인스타 봤어? 민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무슨 인스타요? 너 지금 인스타에서 난리야. 할머니가 너 소개하셨어. 하하. 민준 씨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열어보니 정말로 할머니 계정에 자신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것도 3장이나요. 카페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반응이었어요. 좋아요가 3,000개가 넘었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려 있었어요. 민준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세상에. 할머니가 진짜. 다른 동료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그런데 반응 엄청 좋던데. 댓글 봐봐. 민준 씨가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손자분 괜찮으신데요? 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요. 효자시네요. 응원합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귀여우시잖아. 우리 할머니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민준 씨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거든요. 민준 씨는 참다 못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지워주세요. 할머니는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왜? 반응 엄청 좋던데. 좋아요가 3,000개나 됐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그래야 좋은 여자를 만나지. 많은 사람이 봐야 좋은 사람도 나타나는 거야. 할머니, 저 부끄러워서 회사 못 다니겠어요. 부끄러우면 빨리 결혼하면 되지. 그럼 할머니가 게시물 내릴게. 민준 씨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응. 아니야, 안 내려. 이미 많은 사람이 봤는데 뭐. 민준아, 할머니 믿어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할머니, 제발. 알았어, 알았어. 너무 걱정 마.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부터 할머니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DM이라고 하죠. 개인 메시지요. 첫 번째 메시지는 30살 여성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좋은 인연 만나고 싶어요. 제 사진 보내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렇게 빨리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두 번째 메시지는 40살 여성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혼했는데 괜찮을까요? 할머니는 고민하셨어요. 이혼하신 분. 하지만 좋은 분이면 상관없겠죠? 세 번째 메시지는 남성분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어머, 이런 분도 있네. 그런데 네 번째 메시지는 광고였어요. 홀레 업체입니다. 할인 이벤트 중이에요. 에휴, 이건 광고구나. 그래도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개, 20개씩요. 할머니는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장을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타자를 치는 게 느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오타가 났어요.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티콘도 보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게 선택됐어요. 할로윈 유령, 호박 외계인. 할머니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보냈어요. 받은 사람들은 웃었겠지만 할머니의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인터넷을 넘어 동네에서도 할머니는 유명해지셨어요. 슈퍼에 가셨을 때였어요.
슈퍼 주인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인스타 봤어요? 할머니는 조금 쑥스러워 하셨어요. 호호, 봤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팬이래요. 에이, 뭐 그런. 슈퍼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조카 딸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조카 딸이요? 네. 35살인데 착하고 예뻐요. 간호사거든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 간호사면 좋죠. 우리 민준이가 몸이 약한 편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래요.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슈퍼에서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 좋은데? 우리 민준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다음 날은 미용실에 가셨어요. 머리를 손질하러 가셨는데 미용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유명인 되셨어요? 아이고, 다들 그러시네. 부끄러워요. 저희 동생도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직 미혼이에요. 할머니는 또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요? 몇 살이신데요? 33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좋죠? 좋아요. 할머니는 미용실에서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벌써 2명이나,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메모장을 꺼내셨어요. 소개받을 사람 명단이라고 크게 쓰셨습니다. 1번 슈퍼주인 조카 35살 간호사. 2번 미용사 동생 33살 초등학교 선생님. 할머니는 메모를 보면서 웃으셨어요. 이 중에 한 명은 우리 며느리가 되겠지? 며칠 후 슈퍼 주인이 할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조카 딸이 손자분 만나보고 싶대요.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요? 어머, 어머. 네. 그런데 손자분, 의향은 어때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준 씨한테 아직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제가 물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바로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민준아, 좋은 소식이야. 민준 씨는 또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슈퍼 주인 아주머니 조카 딸이 너 만나고 싶대. 할머니, 저 소개팅 싫다니까요. 왜 싫어? 간호사래. 착하고 예쁘대. 그래도요. 민준아,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봐. 안 되면 말고. 응?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안 오시는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무슨 소개팅 자리에 가겠니? 걱정 마. 정말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 약속. 민준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할머니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소개팅 자리엔 안 가지. 대신 근처 카페에 갔어서 몰래 지켜볼 거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손자가 혹시 실수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느리 될 사람도 미리 봐야 했고요. 사진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달력을 꺼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첫 소개팅이라고 쓰셨어요. 장소는 동네 카페로 정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가는 곳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카페 주인에게도 미리 전화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구석 자리 하나 비워둬 줄 수 있어요? 왜요, 할머니? 우리 손자 소개팅 하는데 몰래 지켜보려고요. 호호호. 카페 주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정말. 알겠어요. 제일 구석 자리 비워둘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서 정성스럽게 기록하셨습니다. 손자 결혼시키기 대작전 일지. 1주차 인스타그램 시작 성공. 2주차 손자 사진 촬영 성공. 3주차 게시물 반응 대박 대성공. 4주차 며느리 후보 생김 진행 중. 5주차 첫 소개팅 예정 기대됨. 할머니는 노트를 보면서 혼자 웃으셨어요. 잘 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드셨어요. 내일부터는 소개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민준 씨한테 어떤 옷을 입으라고 할지, 무슨 말을 하라고 할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할지. 할머니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소개팅 전날 저녁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내일 준비됐지? 민준 씨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근데 정말 안 오시는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가. 무슨 소개팅에 가겠니? 그럼 다행인데, 뭐 입고 가면 될까요? 할머니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전날부터 준비해 두신 게 있었거든요. 민준아, 정장 입어. 깔끔한 게 좋아. 정장이요? 너무 격식 차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향수까지? 할머니가 요즘 인터넷으로 다 공부했어. 그리고 말이야, 웃어. 많이 웃어. 여자들은 밝은 남자를 좋아한대.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핸드폰은 자꾸 보지 마. 예의 없어 보여. 네, 아, 그리고 자세. 자세 바르게. 등 쫙 펴고. 할머니. 소개팅이에요. 면접이 아니라. 똑같아. 다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할머니는 30분 넘게 조언을 하셨어요. 민준 씨는 공책에 받아 적기까지 했죠.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자신의 준비도 시작하셨습니다. 옷장을 열어 제일 수수한 옷을 꺼내셨어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요.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모자까지. 거울을 보시며 중얼거리셨죠. 이러면 민준이가 못 알아보겠지? 경로당 친구 김할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야, 내일 나랑 카페 갈래? 갑자기 왜? 우리 민준이 소개팅 하는데 몰래 보러 갈 거야. 뭐? 순자야, 들키면 어떡하려고? 안 들켜. 구석에 숨어 있을 거야. 너도 같이 가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잖아. 김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에휴, 너 참. 알았어. 내가 가줄게. 할머니는 작전을 완벽하게 세우셨습니다. 카페 구석자리, 신문으로 얼굴 가리기, 선글라스 준비.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토요일 오전 민준 씨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카페로 가는 길 민준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할머니가 안 오신다고 하셨지? 설마 오시진 않겠지? 민준 씨는 카페 앞에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여자분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말이라 사람이 꽤 많았어요. 구석구석 둘러봤지만 할머니는 안 보였죠. 다행이다. 할머니 진짜 안 오셨구나. 민준 씨는 안도하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 제일 구석 화분 뒤 자리에 할머니가 이미 앉아 계셨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김할머니와 함께 1시간 전부터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신문을 펼쳐 들고 선글라스까지 쓰고 계셨죠. 김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야, 너무 티나는데? 카페에서 선글라스가 어딨어? 쉿! 조용히 해. 민준이 왔어. 할머니는 신문 사이로 손자를 지켜보셨어요. 정장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습니다. 우리 손자 멋있네. 역시 할머니 말 잘 들었어. 5분 후 카페 문이 다시 열렸어요. 여자분이 들어오셨습니다. 35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어요. 여자분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신문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평가하셨어요. 첫인상은 괜찮네. 웃는 게 밝아. 키도 적당하고, 옷도 단정하고.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을 하고 대화가 시작되었죠.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셨어요. 하지만 거리가 좀 멀어서 잘 안 들렸어요. 야,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여기서. 어떻게 들어? 아, 답답해. 좀 더 가까이 가볼까? 아, 들켜. 하지만 할머니의 궁금증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슬금슬금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분 뒤에서 한 테이블 더 앞으로, 그리고 또 한 테이블. 김할머니가 황급히 따라오며 속삭였어요. 순자야, 그만해. 진짜 들켜.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민준 씨 바로 뒤 테이블까지 왔습니다. 이제 대화가 들렸어요. 여자분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간호사로 일한 지 10년 됐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에요. 민준 씨가 대답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아, 개발자시구나. 요즘 핫한 직업이죠? 그렇게까지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민준이 잘하네. 말도 잘하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카페 직원이 할머니 테이블로 왔습니다. 할머니, 주문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목소리가 커서 민준 씨가 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쉿! 작게 말해요. 저기, 우리 손자 소개팅 중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 아, 2잔. 친구 것도. 주문을 하고 할머니는 다시 민준 씨를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여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민준 씨가 잠깐 망설였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외쳤죠. 독서. 독서라고 해. 민준 씨가 입을 열었어요. 독서 좋아하고 운동도 시작하려고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휴, 잘했어. 할머니 말 잘 들었네.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 씨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 씨가 일어나서 뒤를 돌면 할머니와 눈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저리 가면 들켜. 할머니는 황급히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죠. 민준 씨가 할머니 옆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요. 다행히 민준 씨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화장실로 향했죠. 김할머니가 속삭였어요.
야, 진짜 위험했어. 이제 그만 가자.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들키면 어떡할 거야? 안 들켜. 조심하면 돼. 민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면서 할머니 테이블을 힐끗 봤습니다. 할머니는 또 신문에 얼굴을 묻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민준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할머니, 왜 선글라스를 카페에서 쓰고 계시지? 하지만 곧 여자분과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잘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할머니도 흐뭇하게 지켜보셨어요. 그래. 저렇게 웃어야지. 밝은 게 좋아.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할머니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스피커폰을 눌러버렸어요. 여보세요? 순자 할머니? 경로당 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카페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셨죠. 민준아. 여기 우연히 왔네? 할머니,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자분도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변명을 늘어놓으셨어요. 아, 그게 할머니가 이 카페 커피가 맛있어서 친구랑 마시러 온 건데 그럼 왜 선글라스를 쓰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건 햇빛이 눈부셔서. 민준 씨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자분 앞에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자분이 먼저 웃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민준 씨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손자 걱정돼서.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할머니 너무 귀여우세요. 여자분은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이해하는 표정이었죠. 저희 할머니도 저 걱정 많이 하세요. 할머니 마음 이해해요. 할머니는 안도하셨어요. 어머, 고마워요. 근데 우리 민준이가 좀 서툴러요. 처음이라. 할머니! 민준 씨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민준이 착해요. 효자고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할머니, 제발! 여자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준 씨. 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서 좋은데요? 할머니는 옆자리에 앉아버리셨어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간호사라면서요. 좋은 직업이네. 네, 할머니. 10년째 하고 있어요. 힘들지? 밤 근무도 많이 하고? 네,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할머니는 계속 질문하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고향은 어디인지, 취미는 뭔지. 민준 씨는 난처했지만 여자분은 친절하게 대답해줬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갈게. 너희끼리 얘기해. 할머니, 이제 가세요? 응. 할머니가 방해했네. 미안해요. 우리 민준이 잘 부탁해요. 할머니는 김할머니와 함께 카페를 나가셨어요. 하지만 밖에서 창문 너머로 계속 지켜보셨죠. 할머니가 나가고 나서 민준 씨가 여자분에게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워낙 손주 걱정이 많으셔서. 여자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았어요.
민준 씨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도 창피하네요. 저는 그런 가족애가 부러워요.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잖아요. 민준 씨는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여자분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죠. 사실 할머니가 인스타그램까지 배우신 거예요. 저 때문에. 알아요. 게시물 봤어요. 댓글도 달았고요. 댓글을요? 네, 할머니 사랑이 느껴져요라고 썼어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오히려 분위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소개팅이 끝나고 민준 씨는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준 씨가 화가 나서 올까봐 걱정되셨거든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민준 씨의 표정을 살폈죠.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약속을 안 지켜서.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혹시 실수할까봐. 할머니, 어땠어? 그분이 어때? 괜찮아? 민준 씨가 앉으며 말했어요. 괜찮았어요.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네. 할머니 덕분에 오히려 분위기가 편해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도움이 됐어? 네. 그분이 할머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애가 부럽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기뻐서 손자를 껴안았어요. 어머, 다행이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연락은 하기로 했어요. 그래. 천천히 해. 그날 밤 할머니는 노트에 일기를 쓰셨어요. 손자 결혼시키기 대작전 일지. 첫 소개팅 성공. 잠입 작전 들켰지만 결과는 좋음. 며느리 후보 1호 좋은 사람. 우리 민준이랑 잘 어울림. 실수 전화벨 소리로 들킴. 배운 점 다음엔 휴대폰을 무음으로. 오늘의 결론 할머니가 있어도 괜찮대. 호호. 할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혼자 웃으셨어요. 시간이 흘러 8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 씨와 여자분은 계속 만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조금 자제하셨어요. 매번 따라다닐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데이트 후에 꼭 할머니께 전화해서 보고했답니다. 할머니, 오늘 공원 갔다 왔어요. 할머니,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는 매번 전화를 받으며 행복해 하셨어요. 경로당 친구들도 할머니를 부러워했죠. 순자야, 너 덕분에 민준이가 여자친구 생겼네. 인스타그램 정말 대단해. 할머니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전이 성공한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 민준 씨가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계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민준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고 설레어 보였죠. 어머, 민준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이 환해졌네. 할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혹시 민준 씨가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프러포즈 했어요.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네. 어제 청혼했어요. 그리고 승낙받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야, 민준아? 네, 할머니. 8개월 동안 만나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라는 거려. 할머니는 손자를 꼭 껴안았어요.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제 사진 올리시고, 소개팅 자리에도 나타나시고. 미안해, 민준아. 아니에요, 할머니. 지금 생각하면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혼자 살았을지도 몰라요. 정말? 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요. 73 나이에 인스타그램 배우시고, 사진 찍으러 한강까지 나오시고, 그 모든 게 저를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 내야 한다는 걸 할머니가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민준아.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민준 씨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예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원 이뤄드려요. 사랑하는 손자 민준 올림. 할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울고 웃었어요. 어머,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비 신부가 할머니 꼭 뵙고 싶대요. 다음 주에 같이 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 할머니는 벌써부터 만날 준비를 생각하셨어요. 뭘 해드릴까? 뭐가 좋을까? 그 후 3개월 동안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할머니도 바쁘게 움직이셨죠. 할머니는 예비 며느리와 자주 만났어요. 같이 옷도 고르러 가고 구경 다니고 예비 며느리는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할머니, 이 옷 어때요? 할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할머니는 너무 행복했어요. 며느리도 좋고 손자도 행복해하고 경로당에서도 할머니는 화제의 중심이었어요. 순자야, 결혼식 언제야? 우리도 초대해줘. 할머니는 매일매일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민준 씨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결혼식 때 제가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당일에 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참으셨어요. 손자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나 보다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식 날 축가를 부르려고 몰래 노래 연습을 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손자 결혼식에서 할머니가 축가 한 곡 불러주는 게 소원이었어. 할머니는 매일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노래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는 좀 떨렸지만 마음만은 간절했죠.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의 화창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너무 설레고 기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곱게 손질하고 한복을 차려입으셨어요. 거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하객들이 와 계셨어요. 경로당 친구들도 모두 오셨죠. 순자야, 오늘 주인공이네. 한복 입으니까 더 예쁘다. 대학생 봉사자 지은이도 왔어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감격스러워요. 지은아, 내가 안 도와줬으면 이 날이 없었을 거야. 고마워. 할머니는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신랑 어머니 자리였죠. 식이 시작되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민준 씨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신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사회자가 특별 순서를 안내했어요. 다음은 신랑의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신랑 민준 씨 나와주시겠습니다. 민준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 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일어나 주시겠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73세 나이에 인스타그램을 배우시고 제 프로필 사진을 올리시고 소개팅 자리에 몰래 오셨던 그 모든 순간들이요. 하객들이 웃었어요. 처음엔 부끄럽고 화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테니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민준 씨가 준비한 선물이 나왔어요. 큰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할머니가 인스타그램에 처음 올렸던 게시물이 예쁘게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민준 씨의 프로필 사진과 좋은 며느리 구합니다라는 글, 그리고 수천 개의 댓글들. 할머니, 이게 저희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이 게시물이 없었다면 저희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과 울음 그리고 행복한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할머니께 다가왔어요. 할머니, 처음 인스타그램에서 할머니 게시물을 봤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신부가 할머니께 꽃다발을 드렸어요. 할머니, 저를 딸처럼 사랑해 주세요. 제가 할머니를 평생 모실게요. 할머니는 신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마워. 그때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랑 측 가족 축가가 있습니다. 신랑 할머니와 친구분들께서 직접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손자 결혼식에서 노래 한 곡 불러주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할머니가 부른 노래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였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에 대한 박수였어요.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3세 나이에 인스타그램을 배우고 실수도 많이 하고 들키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손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후 할머니는 또다시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셨어요. 이번엔 손자 부부의 신혼여행 사진을 함께 보며 쓰신 글이었죠. 우리 민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할머니도 행복합니다. 며느리도 정말 예뻐요. 이제 할머니 소원은 증손주 얼굴 보는 거예요, 효. 호호호. 그 게시물에는 1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는 것입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머니처럼 서툴러도 실수해도 가끔 민망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진심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밥은 먹었니?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그리고 요즘은 손자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도 자주 하신대요. 할머니의 인스타그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고 할머니는 이제 작은 인플루언서가 되셨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대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배워볼까 하면서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이가 뭐 대수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가 용기가 되고 사랑이 되고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손주 걱정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